굉장히 모순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온 유적에 대한 거에 계획은 많이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자동차 우선주의가 이제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 정부종합청사하고 외교부 건물 양쪽에 있잖아요. 걔네가 나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블라블라 시즌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처입니다. 홍 관장입니다. 네, 김 사장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좀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고 계신 거 맞죠? 네. A 플랫폼 구독자 수가 늘었어. 그쵸. 우리 지분이 얼마 전에 좀 따져봐야 되긴 하는데 늘었어. 사실. 네. 댓글 달아주면 너무 힘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댓글은 항상 힘이 되죠. 가끔 달아주는 댓글들이 주옥 같은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면은 우리 오늘은 저번 회에 사실 광장에 대한 의미를 좀 짚어봤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광화문 광장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개인적인 생각들, 지금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사실 엄청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광화문 광장이 서울에 있잖아요. 그럼 서울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졌겠죠. 이제. 그럼 이제 한양은 조선이 개국되면서 만들어졌잖아요. 조선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의 원칙이 있어요. 주례와 고공기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합쳐서 주례고공기라고 부르는데, 이제 좌묘, 우사, 전조, 후시 해가지고 경복궁의 왕이 이렇게 내려다본다라는 봤을 때 왼쪽 종묘가 있잖아요. 좌묘고요. 오른쪽에 사직단이 있습니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앞에 조정이 있죠. 원래는 이제 후시, 이제 뒤에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한양은 이제 배산 임수가 덮치면서 뒤에 있어야 할 시장이 산으로 바뀌고, 시장은 이제 좌묘, 우사를 연결하는 종로의 시장이 조성되는데, 여기서 이제 광화문 광장,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육조거리였죠. 네. 육조거리는 이거를 길이라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저는 좀 논란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육조거리라고 하지만 이 광화문 광장에 대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선시대 때 축이 틀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지으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제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축을 틀었대요. 정도전과 이제 그 무학대사의 이론을 둘 다 받아들여서 가다가 꺾여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게 저는 되게 의미 있다라고 본 게 뭐냐면, 조선시대의 거리라는 공간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기점과 종점이 폭이 동일하게 쭉 뻗어 있는 길이라는 관념을 안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게 이제 조선시대까지였고, 근대에 이제 육조거리가 큰 변화를 겪기 시작한 게 조선이 이제 일제강점기 들어오면서 좀 많이 변화가 됐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조선 일제강점기 들어오면서 사실은 조선 총독부 건물이 광화문 이제를 가리고 1926년에 세워졌고요. 1993년에 철거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걸 이제 그때 철거하게 되죠. 철거 전에 광화문 광장에 관련돼서 하나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1966년 정도에 이제 그 광화문 앞에 보도를 지하화하는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이슈가 있는데,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자동차를 메인으로 보고 대신 사람들의 보행을 이제 지하로 해야 한다라는 어떤 자동차 우선주의가 이제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지하 보도를 만들기 전에는 네네. 그러면은 광화문 광장을 어떻게 썼냐라고 네. 보면, 흔히 얘기하는 무단횡단을 했죠. 무단횡단도 하고, 사실 그 길은 차량과 전차도 있었겠죠. 전차와 사람이 완전히 섞여 있는 거리였죠. 또 하나 또 되게 중요한 이슈는 1999년에 지구의 날 행사를 이제 광화문에서 할 때, 기록적으로는 최초로 광화문에 차량을 통제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 거리를 쏟아 나와서 행사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전편에도 얘기했지만, 광화문에서 광장으로서의 역할로 이제 뭐 광화병 시위나 그다음에 촛불 시위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났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광화문 광장이 사실 지금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광화문 광장을 실제로 재구조화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재구조화라는 게 1편에도 얘기했지만, 그걸 이슈를 일으키고 만드신 분은 사실 승 선생님인데, 그분의 생각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재구조가 필요한지를 좀 동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생각은 일괄적인 생각인데, 한양이라는 도시 구조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서양의 도시처럼 길이 짜이고 길과 길이 만나는 곳에 광장이 만들어지는 건 다이어그램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실제 한양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북촌, 서촌, 남촌 이런 영역이 있었고, 그 영역들을
그 체계적이지 않게 연결하는 게 길이었어요. 조선시대 때 지도와 지금의 지도를 오버랩을 해보면 그 남아있는 길들은 대부분 물길을 따라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승 선생님은 우리에게 광장은 길 속에 있고 길의 문화가 있는 거지 광장의 문화가 있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중앙보다는 편측, 길에 붙어서 길이 넓어진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게 100번 지금까지 맞다 하더라도 과거의 한양이 이랬고 과거의 한양 도시의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이래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 재구조화에 대한 과정조차도 건축계의 목소리가 큰 신분이 리딩한 것 또한 처음에 광장이 중앙으로 조성될 때 그 당시에 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되게 강한 입김을 작용했다고 한다면 정치적 발언이신 건가요? 재구조화 역시 승 선생님이라는 그분의 목소리가 너무 강하게 반영된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떤 모습이 됐든 그 공간을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광장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재구조화가에서 공간이 어떻게 됐다는 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편측으로 잡아서 지금 공사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의 그 계획안에 대한 어떤 내용들과 오버랩해서 얘기해 주실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재구조화 한다라는 이슈가 터졌을 때 제가 되게 우려했던 게 뭐냐면 광장이 두 개로 나뉘어 쪼개요. 역사광장과 시민광장으로 쪼개지고 역사광장은 광화문 앞에 넓은 공간을 확보하면서 네네. 광장이 만들어지고 네. 세종문화회관 쪽의 편측은 시민광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보도가 넓어진 형태로 조성이 되는데 네. 그렇게 했을 때의 문제는 교통이 현재 T자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안쪽 동네로 길을 끌어들이면서 약간 Y자 형태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 종로 쪽과 서쪽, 세문암로 쪽에 있는 동네 쪽은 되게 안온한 분위기를 유지했었거든요. 광화문 앞에 그 역사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를 우회시키고 그쪽에 도로량이 많아지면 그런 분위기가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의 공간 때문에 나머지 공간들이 희생되는 건 서울이라는 어떤 도시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홍 반장님은 어떠세요? 그 경복궁의 앞쪽 공간이 넓어지는 거는 저는 그거는 타당하다고 보고 그게 어느 광장으로서 그리고 경복궁을 우리가 좀 더 살리는 의미에서는 맞다고 봐요. 근데 편측 조성이 저는 어차피 사람이 거기 가서 들어가 있으면은 이 길이 어느 쪽을 붙었다 하더라도 내가 이게 중간에 있는 건지 사실 어느 쪽에 가는지 느낌이 안 와요. 그렇다고 치면 이미 재구조화를 할 때에는 월드뷰에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사실 일정한 상징성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앙 조성을 해서 정말 이 공간이 우리가 어느 정도 일직선상에서 의미 있게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상징적으로 주던지 더 극단적으로는 차가 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재구조화되는 과정에서 광화문 포럼이라는 집단이 이 얘기를 했어요. 광화문 앞에 차를 다 없애자. 네. 지금 현재 지하에 너무 많은 구조물들이 있고 싱크홀도 걱정이 되죠, 사실. 그다음에 이제 GTX A라인인가요? 거기도 또 그게 또 지하에 들어간다고 하니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기됐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홍 반장님 말씀 주신 그런 맥락들이 의미적으로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정동패 같은 경우도 차량이 지나가긴 하지만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서 그 속도를 낮춤으로써 사실 보도와 차량이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편측으로 할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하되 거기서 뭐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져서 속도를 낮추고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훨씬 더 상징적이면서 온전하게 이 광화문에 대한 부분들을 영역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이 아니라는 게 좀 아쉬운 거죠. 궁극적으로 이제 전면과 광장으로 가는 게 좋은데, 네. 근데 네. 그 단계를 본다고 한다면 사실 재구조화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광장이 계속 그 중앙에 있으면 광화문 거리죠. 거리에 면한 건물 간의 관계는 계속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처럼 어쨌든 세종문화회가 좀 붙으면 네네. 거기에 있는 저층부가 이미 변했지만 더 많이 변하게 돼요. 네네. 그리고 거기 있는 기능들이 자꾸 광장으로 쏟아 나오죠. 그렇게 나오다 보면은 광장이 그 중앙광장일 때는 양쪽으로 딱 길이 있으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한정되잖아요. 근데 건물과의 관계를 이제 편측 조성되면서 생기게 되면 점점 영역이 넓어지면서 야 저쪽도 붙이자라는 얘기가 그때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0년 후에 우리 또 땅 파고 또 이렇게 해야죠. 서울의 매력이 뭐냐? 무조건 변해야 돼요. 서울의 매력은 변하는 거야. 어쨌든 그런 변화를 일으킨 다음에 전면 광장으로 간다고 본다면 순서상으로는 지금이 아니 좋죠. 그렇다 본다면 이제 나머지 도로 쪽에 있는 건물들이 열려야 되는데 네.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교보문고 본사 시저필리아 설리한 그 건물 같은 경우는 네. 처음에 길로만 있을 때보다 광장 조성된 이후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사실. 그 옆에 있는 KT 건물도 네. 바뀌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길에서 이런 길과 건물 간의 관계가 변하면 어느 순간에는 보행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보차가 혼용될 수 있는 그런 광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서울로가 처음 이제 계획됐을 때 서울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냥 고가로 돼 있던 부분들인데 거기에 이제 그 조경으로 이제 조성을 한 거잖아요. 서울역 앞에 이제 고가가 올라가면서 주변의 건물의 연결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지금 두 군데 열려 있죠. 예, 근데 도시 구조를 사실 되게 새롭게 바꿔주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층이 가장 이제 접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땅값도 없고 임대료도 없고 거기만 이제 집중되는 거죠. 근데 서울로가 들어가면서 연결되는 지점이 이제 두 군데 2, 3층. 생기면서 2, 3층이 이제 새로운 어떤 또 다른 1층이 되는 거죠. 또 다른 1층에 형성되는 부분들도 되면서 사실은 그 연결된 건물들의 가치가 상승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광화문 얘기를 좀 하면 네네. 유적에 대한 생각 어떠세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아래 지하에다가 아마 어떤 그런 좀 공간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그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광화문 광장에 옛날 광장에 세종 박물관이나 네, 이런 뭐 거 아래쪽에 이제 있듯이 그 거리 있는 쪽에 그 공간들을 어떻게 해서 있는 부분을 살려가지고 이제 약간 뭐 박물관까지는 아니지만 뭐 보일 수 있게끔. 네, 보일 수 있게 한다라는 계획을 발표는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 광화문 광장을 편축을 붙였다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이거에 대한 논리가 그거였잖아요. 한양이 원래 길을 따라서 만들어졌던 곳이고 그 역사적인 의미 때문에 이걸 편축을 붙여야 된다고 해놓고 결국에는 그 위에다 덮고 다 똑같이 하고 안에 나온 유적에 대한 거에 계획은 많이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광화문 앞에 있는 광장이 역사 광장이 돼요. 광화문 앞에 역사 광장. 아, 이름을 딱 역사로 해주면 네. 역사가 아, 살아나는 이름만. 거죠. 뭐 올 때도 보곤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모순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네. 이게 참 묘하게도 그 위치가 세종 청사 정부종합 청사 앞이에요. 거기 정부종합청사하고 외교부 건물 양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걔네들 절대 안 열거든요. 이제 국가 보안시설이세요. 근데 그 앞에 하필 유적이 나와서 아주 좋은 완충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쟤네가 나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나가야 된다고. 물론 육조거리가 과거에 관아거리였으니까 관청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논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이제 그 건물이 거기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다른 데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라는 생각이 건물이 들어서. 너무 흉측해서 어. 들어갈 회사가 없을 것 같아. 들어갈 다른 뭔가가 물론 없어. 네, 물론 이제 광화문 광장이 너무 많은 주목을 받다 보니까 그 면한 건물의 신축을 제한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에 아무리 뛰어난 건축가가 설계해도 욕먹기 마련이에요. 그럼 마치 서울시청의 잭탄골이 날 텐데 거기를 누군가 기업이 쓰려면 리모델링을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못생겨서 쓸 사람이 없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저는 그 건물이 조금 더 열려야 광화문 광장이 돼야 되는데 하필 거기 유적이 발견돼가지고 아주 좋은 완충제가 돼버리지 않았다 되었니 아닌가라는 좀 염려가 있어요. 이제 광화문 광장 이미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본인들의 속내를 다 지금 드러냈잖아요. 속내까지 드러냈나? 그렇죠. 그럼 우리 이제 광화문 광장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뭐 개인적인 의견이나 네. 뭐 마무리 한번 하시죠.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물론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던 게 가장 클 것 같은데 처음에 막 그 시장 후보될 때는 뭐 재구조화를 또 재검토하겠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월대 보궐하는 거 하나 첨가하시면서 계속 가시기로 했잖아요. 월대 몇 개 꼽으신대요? 거기에 아무것도 안 하면 본인의 흔적이 안 남으니까 일단 월대를 꽂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저는 그게 현실적인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해 의미가 있는 게 당의 색깔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달랐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그게 추구하는 방향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어준다라는 어떤 뭐 그런 목적까지 깔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결정으로 이제 광화문 광장이 계속 재구조화된 상태에서 조성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이제 광화문 광장에 또 담은 것 같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정의롭고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한 집단이 그 공간을 점유해서 그 목소리만 내는 거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진짜 다 사람한테 다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다 도로 전면 광장. 네, 도로 다 없었으면 인본주의. 좋겠고, 네. 나보다 더 심한 거야. 휴머니즘. 나는 나갈 사람마다 차도 나가라는 거야, 이거는. 아래 만약에 아래가 뭐 지층이 너무 복잡하고 안에가 구조 복잡하면 도로 다 뒤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아예. 내가 좀 안쪽 망가진다니까. 아니요. 그래서 더 넓게 그냥 그 도시계획을 보고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적응하게 돼 더 있어요. 그림을 그리고 더 크게 그냥 여기 지금 그 앞에만 볼 게 아니라 그냥 더 넓게 보자. 더 넓게. 더 넓게 보자. 전면 광장화. 정면 사람 중심.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면 도로들 그 옆에 있는 것까지도 다 고려해서 설계 크게 택시기사 아저씨들 보면 출하겠다. 큰일 나겠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국내에 많은 건축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정책하시는 분들이 그 고민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역사에 관련된 온전하게 그런
유적들이 소위 말하면 뭐 그리스나 아니면 이탈리아나 이런 것들처럼 그렇게 잘 유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의 유적들은 다 새롭게 또 지어서 그걸 또 복원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복원이냐? 옛 것은 그 옛 것에 어떤 맞는 맛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덮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다시 복원돼서 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들이 좀 되게 불편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번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 이제 이 역사성과 이 유적과 이 부분들을 같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미션은 지금부터라도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우리 오늘의 결론은 우리는 한 줄로 결론은 못 내린다. 네. 무슨 마우스 파이터들이라서 안 돼. 네네. 몇 년 후에 광장 다 만들어지면 네. 광장 보이는 그 위에서 같이 한번 하시죠. 아, 네, 좋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할 거 해야죠. 네. 그 앞에 했잖아. 끝!